네, 감사합니다. 썸씽의 김효식 이사님의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바로 이어서 라이프 세션의 두 번째 강연 청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휴먼스케이프 김대성 CPO님께서 환자의 희소한 데이터가 건강한 삶을 위한 자산이 되게라는 제목으로 강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들은 단계별 치료 노하우 그리고 신약 개발 정보에 대한 어떤 그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욕이 정말 많지만 쉽지 않은 상황들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의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휴먼스케이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 내용들을 오늘 같이 공유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바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스케이프의 김대성 CPO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스케이프의 김대성입니다. 최근에 저희 휴먼스케이프가 이제 카카오 투자권으로 외부에 그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저희 회사가 저희 팀이 외부에 언급되는 것들이 뭐 그런 건이라든지 아니면 시황 뭐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어떤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더 얘기해 보려고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전에는 삼성, 네이버 랩스,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등에서 디지털 제품 기획과 디자인을 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약 한 3년 전에 이제 커먼 컴퓨터라는 그 AI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팀에서 이 블록체인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발을 들이자마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블록체인 업계의 겨울이 다가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시킬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휴먼스케이프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ICO를 이제 시작을 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제 그때 발표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실현해 오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 헬스케어 산업에 만연한 이 불합리함과 그리고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을 위한 이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전문성 있는 구성원들을 갖추고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IT 분야와 그리고 이제 의료업계에서 전문성을 갖추신 그런 구성원들로 팀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사로 합류한 카카오와 그 외 국내 그 유수의 그런 제약사 그리고 VC들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희귀질환 환자 대표 서비스인 레오노트와 그리고 국내 산부인과 점유율 1위 임신 육아 서비스 마미토 그리고 임상시험 중개 서비스 한국임상정보 이 세 개의 제품군을 이제 현재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데이터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 희귀질환 분야에 이제 집중을 해서 현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희귀질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5% 정도에 해당되는 인구가 가지고 있는 게 질환이고요. 전 세계 약 7천여 종의 희귀질환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약 50에서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약 3억 5천만 명 정도가 유병 인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그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희귀 질환으로 희귀나疾병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희귀 질환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실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그 질환 중에서 약 5% 정도만이 이 시판된 치료제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행히도 이제 IT랑 이 바이오 기술의 발달로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 희귀약품 개발 장려 정책 등이 이제 활발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충분하게 되면 이 신약 개발의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제 통계로도 나타나는데 이제 희귀약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24년 정도까지 240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시장이 성장이
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현재 약 한 5% 정도 시판된 치료제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시장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한 두 가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23andMe라고 DTC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이제 개척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고객들로부터 유전체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들 뭐 이제 일례로 이제 파킨슨 환자 약 3천여 명의 그 데이터를 대가로 120에서 한 600억 원 규모로 이 제넨텍 제약사로부터 이제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GSK 제약사도 이제 글로벌 많이들 아시는 G글로벌 제약사인데 여기서 이제 약 데이터 독점 계약을 대가로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그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Patient Like Me도 이제 환자 커뮤니티 서비스로 유명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이카본엑스로부터 약 1,200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또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규모의 그런 경제적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데이터를 제공한 환자들은 거의 아무런 경제적 과실을 이제 얻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굉장히 민감한 그 데이터인데도 이제 이 업체들한테 제공을 한 이후에는 이 업체들이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할 것이라는 이제 그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거는 뭐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이 환자분들이 결국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이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동기 저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워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환자 그리고 제약사 그리고 의료기관 이런 사실 굉장히 복잡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저희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게 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작 실제 실현을 하려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제 가장 흔히들 말하는 중앙화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이제 복잡한 이유로 이 환자와 그리고 여러 병원들의 이 데이터들이 파편화되어 있는데요. 이 흩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이 각각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지조차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도 그 데이터를 기록하는 주체마다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서 결국 또 데이터가 파편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줘서 데이터들이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오라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블록체인 업계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그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보가 없으면 그 디파이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도 그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그 사실 거래를 믿고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이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을 모아야만 사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들의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오라클을 만드는 게 저희의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받는 방법과 그리고 저희 협력 의료진으로부터과 함께 이 환자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 희귀 질환 분들을 위한 이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환자들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레오노트는 이제 사실 희귀 질환 환자분들이 가장 필요하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보들을 환자의 그 질환 및 그리고 치료 단계별로 좀 맞춤화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이 희귀 질환 그 치료제들이 시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개발 중인 뭐 임상 시험 중인 단계에 속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임상 시험 정보들을 환자분들이 이제 쉽게 탐색할 수 있게 하고
또 각 임상시험 정보들이 보통은 다 전문용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소화하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작 또 중요한 거는 그 실제로 내가 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보들을 쉽게 보여드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제 상담도 진행해서 참가까지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희귀질환의 특징 중 하나가 약 80% 정도가 이 유전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기존에 그 환자분들이 자주 보시게 되는 그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예시인데요. 보시면 사실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전문 용어들로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자분들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일일이 의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기에도 그 의사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시간 중에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는 저희가 이제 역할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어떤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런 검사 결과지들을 환자 친화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환자분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 대가로 그 흉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HP 포인트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 출시한 지 약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약 19개 질환을 이제 서비스했었고, 그중에 7개 질환에서 약 25% 이상의 환자가, 전체 유병 인구 중 25% 이상의 환자가 러너트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약 30% 이상의 그 사용자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은 이 현재 클레이튼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어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레오노트 3.0을 제공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약 20개의 질환을 이제 서비스했었는데, 레오노트 3.0에서 기존보다 50배 더 많은 질환을 이제 커버하게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용자 리뷰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용자 리뷰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사용자들로부터 이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까지는 희귀 질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희귀 질환뿐만 아니라 난치성 암 질환,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국내의 유수의 그 대형 병원들과 이제 그리고 또 뭐 대형 제약 등 이제 여기에 이제 할 수는 없었던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약 10여 건의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레오노트 외에 마미토, 그리고 항공이상정보 등의 그런 제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으로까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민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그 굉장히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개의 이제 대기업 정도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보안 체계를 보안 인증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향후에는 이렇게 사실 사람에 의한, 아무리 사실 저희가 이제 철저히 관리하더라도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 의한 그 보안성과 신뢰성 그 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저장 단계부터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더 높은 보안성을 이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보안성은 사실 활용성과 굉장히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데요. 이제 결국 최근에 이제 이 신약 개발의 트렌드가 이제 AI를 통한 그 개발이 이제 트렌드인데, 이런 것들이 환자의 개인 정보가, 민감한 정보가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동형 암호라든지 또 암호화된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 등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는 그 환자분들이 데이터 제공한 그 대가로 이제 흉 토큰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향후에는 환자분들이 제공하는 이 데이터 공급과, 그리고 제약사 연구기관들에서 존재하는 그 데이터 수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자산으로서
가치가 평가가 되고 이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파편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에 이제 환자분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결국 신약 개발이 가속화되어서 환자분들의 질병이 더 낫게 될 것이고, 또한 저희가 이제 이 환자분들의 데이터 소유권부터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데이터가 디지털 자산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의 삶의 질도 더 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저희 사무실 사진으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마지막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 상에서 이제 약간 악의적으로 휴먼스케이프 옛날 그 사무실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것들을 뭐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의 인식 체계가 아직 오프체인에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워킹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희가 그렇게 나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랑 같이 이제 협력을 원하시는 그런 업체나 관계자분들 계시면 이제 사무실에 오셔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